해변의 탄생의 태동이 시작된다. 현대 로데오 타워. 과학의 상가 문화를 한 차원 끌어올린 미래형 독합상가 현대 로데오 타워. 그 신화를 분양받으십시오. 무한가치의 완성. 현대 로데오 타워. 남보다 좀 더 일찍, 남보다 좀 더 꼼꼼하게 우연동 지나 산수 좋은 학천에 대단지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 1024세대 대단지, 학천 3도 임대타운. 이제 편안하게 사십시오. 1차도 대단했다죠? 풍실 임대아파트잖아. 한강환동 임대타운. 우와, 계단식 설계라 더 넓고 세련되고 자연 속 대단지에 출퇴근도 편리하지. 임대라 부담 없고 한동이라 더 좋고. 한강환동 임대타운, 한동건설. 네, 안녕하세요. 직급 이야기쇼의 박선환입니다. 이제 곧 2000년이 다가오게 되죠. 근데 예전에는 2000년 앞에 꼭 꿈의 2000년이라고 부채질 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상상이 되곤 했었는데요. 먼저 바퀴없는 자동차가 거리를 쫙 누비게 다녀요. 사람들은 좀 번쩍번쩍거리는 우주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게 이거죠. 삐릿삐릿삐릿삐릿.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로봇이 대신해주는 그런 계획들, 꿈을 꿨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로봇이 밥하고 빨래 해준다 그래도 그거 어디 부부싸움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쁘다고 대신 웃어줄 수 있고 슬프다고 대신 울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자, 특급 이야기쇼에서는 그런 진솔한 모습을, 우리 인생 얘기를 담아 봅니다. 오늘 초대 손님요, 삐릿삐릿삐릿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제주도 있고 오똑했다 합니다. 한문도 많이 배우고 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6년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독학을 하면서 월반해가지고 수료장을 받고 그 뒤에는 중고등학교 역시 집에서 독학을 하면서 여기蒙 국민학교 선생님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아침에 이거 다리가 없어가지고 차물로 그냥 발 벗고 끝냈어요. 그리고 시골에 서울 같은 데 시골에 들어가면 책밖에 버리고. 그리고요, TV에도 손짓도 나와요. 뭐 사부 거부다라든가 그래? 한국 컴퓨터 이용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그 회장님께서는 컴퓨터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컴퓨터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컴퓨터라고 그러십니까? 컴퓨터. 컴퓨터. 예, 거의 뭐 중간 발음 정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고향이 영덕이시죠. 예, 고향 분들도 지켜보고 계실 테고, 그리고 여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고향에 자주 내려오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옵니다. 예. 특별한 기회가 늘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번은 어떤 일입니까? 한 번은 그 추석이나 설 때, 명절 때요? 예, 오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뭐 영덕 군민회관에서 강연하라 그래서 교양 강좌요. 예, 네. 왔는데 뭐 그런 등등의 일로 네. 한 번 오고. 예. 그래서 요즘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시고요. 오늘처럼 이제 토크쇼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교양 강좌에 많이 나가시고 또 기업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아주 바쁘세요. 요즘 들어서 이게 참 재미나다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요. 무슨 특별히 뭐 재미나다고 느끼는 것은 없고, 최근 20년, 30년 동안에 이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움직여 가야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네. 그것을 뭐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컴퓨터 정보화에 대한 전도사? 예, 그런 일을 이제 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농촌하고 컴퓨터 그러면 아직도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컴퓨터나 정보화로 인해서 농촌이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어차피 뭐 트랙터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잘 떠오르질 않는데요.
우선 내 고향이 이제 영덕 창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창수 농업협동조합하고 삼복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사이에 농산물 직거래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삼복 컴퓨터의 직원들은 항상 컴퓨터와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컴퓨터 화면을 켜면은 농산물 구매하는 단추가 항상 있어요. 예. 그걸 누르면은 창수농협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 주문을 하면 그러면은 화물 회사가 집까지 배달해주고 그러니까 삼복 컴퓨터에서는 월급에서 돈을 띄어가지고 네. 창수농협이 보내줍니다. 아, 그러면은 그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은 그래도 좀 제값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직원들 같은 경우 도시에 사시는 분은 좀 더 신선한 물건을 그렇죠. 채소를 구입할 수가 그렇죠. 있겠고요. 그거는 뭐 아주 이제 시작한 한 예에 불과하고 네. 앞으로는 창수농협하고가 아니고 이제 그 5년 이내에는 모든 농가가 다 지금 전화나 전기 쓰듯이 전부 다 아주 고속도의 컴퓨터를 집에 갖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손자하고 얼굴 봐가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국제회의도 뉴욕에서 하는 국제회의도 영덕 앉아가지고 예. 들을 수 있고 화상 회의하는 뭐, 거요. 그 다음에 물건도 다 살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나는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이라는 미국 책방에 가서 한 달에 2-3권씩 책 삽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딱딱 두들고 내 크레딧 네, 카드 네. 번호 대주고 하면은 3일 뒤에는 책이 내 책상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쇼핑이죠. 소위 온라인 쇼핑.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 사는 것이 이 영덕 시골 사람도 앞으로 5년 뒤면 다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부들도 그렇죠. 이제 오늘 저녁에 뭐 할까 이러면은 아니면은 이번에 뭐 할까 이번 주에는 뭐 할까 뭐 식단을 짠다고 그러면 뭘 사야지 하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딱 해갖고 그렇죠.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배달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부들은 이제 컴퓨터에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자신이 없는 듯 하는데 주식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그 미소가 살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나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고민이 아마 될 거예요. 재테크 부분에 대해서 금리는 이제 한 자리 숫자고 이게 주식이 이제 조정기를 거쳐도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꽃바람인데 그리고 지금 부풀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증권시장을 쫙 들여다보면은 Y2K 관련주라 그러던가요? 예. 정보통신 관련주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서 삼복 컴퓨터가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운영이 잘 된다, 뭐 경영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지금 삼복 컴퓨터는 작년 11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계 시장에 아주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삼복 컴퓨터가 미국의 콘슈머 시장에서 현재 4위입니다. 4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현재 5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한 달에 컴퓨터 50만 대 정도씩 만들어야 됩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1년에 600만 대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걸로 해서. 4위 제가 한번 경제신문 한번 봤더니 3위가 IBM이더라고요. IBM, 우리 컴퓨터 그러면 이제 대충 IBM을 떠올리는데 IBM하고 삼복 컴퓨터하고 4위랬는데 판매율이 아주 근소한 차이더라고요. 예, IBM을 앞지르는 건 문제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앞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내로 앞지를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 반도체라 그러면 최고로 만들기 어렵고 최고의 기술이 요하고 이익도 가장 많이 나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억 반도체는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한국하고 다릅니다. 예. 어깨 한번 쫙 펴세요. 1위랑 2위랑. 그리고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모니터도 한국이 세계의 수출의 1위고요. 네. 그 다음에 액정 화면이라고 그 화면이 이게 얇은 화면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이 일본하고 1, 2위 다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삼복 컴퓨터가 이제 세계적인
그 생산 예. 되는데 우리 그렇게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예. 아니 저는 저 컴퓨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취미가 의외로 서예더라고요. 예. 전혀 그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나는 취미가 붓글씨 쓰는 것하고 한시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취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신식과 구식의 그 조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잘 어울리십니까 그게? 예, 결국은 요새 그 도시 생활이라는 게 이 모든 게 바쁘고 긴박하잖아요. 그런데 한시라는 게 네. 대개 보면은 아주 이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음풍노물이죠. 이게 자연을 즐기고 달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옛 친구를 생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한시를 읽고 한시를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이 말하자면 영덕에 돌아오는 거죠. 서울에 살면서 아, 예. 그런 여유를 줍니다. 예. 그러면은 영덕에 돌아오는 고향 사랑도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그 회장님의 나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력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차트로 소개를 해드리죠. 자, 이용태 회장의 나의 이력입니다. 아, 지금 이 사진은 글쎄요, 이때가 좀 더 그 젊으셨을 때 같은데 머리가 까맣게 염색이 된 겁니까? 아니 염색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전에 찍은 사진 같은데요. 예. 자, 1993년 영덕 창수면 인양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재령이 씨 19대 손이라고요. 종손이요. 좀, 예. 종손이라 그러면은 요즘 와서 좀 어깨가 무겁고 생각한 일도 많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 행정상으로는 이제 인양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양리가 사실 박사마을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은 보통 나라골이라 그럽니다. 나라골. 영해 나라골 그러죠. 예. 예. 박사마을, 왜 박사마을입니까? 사람들이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공부만 한 거죠. 박사가 지금 몇 명? 글쎄요. 10명에서 20명 사이일걸요. 예. 저희들이 20명에 그, 가까운 예.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찾아갈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8명이었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니까 10명이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14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을에 박사가 14명 나온다라는 근데 건, 이런 이유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나라골이라는 게 참 특이한 마을입니다. 대개 시골 마을은 한 성 아니면 2개 성이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해 나라골이라는 것은 신라 때부터 있은 마을인데 종가가 8개 있습니다. 8개의 대성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무슨 그런 경쟁 이식 같은 것이 있자라는 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옛날 경쟁과 예. 공부하는 경쟁 아니겠어요? 그래도 또 종갓집이니까 큰 네. 집이 잘 돼야지 네.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종가만 8개가 있거든요. 예. 있었거든요. 지금은 네. 다 떠났지만. 네. 그게 아마 한 이유일 겁니다. 예.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이용태 박사님께서는 박사 1호이십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내 친구 중에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 김동기 교수라고 그 수학한 교수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하고 나하고 앞뒤가 어디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나라골에 내려온 전설은 잠시 후에 시시콜콜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14살 때 3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 얼러리 껄러리 여기서 대학 시절 2남 3녀의 자녀를 둠. 예. 맞습니다. 조금 틀렸어요. 양력으로는 우리 집 사람이 내보다 3살 위인데 음력으로는 내보다 4살 위입니다. 4살 연상인데. 12월 달에 났으니까. 야, 14살이면은 보세요. 중학교 1학년? 그치요? 중학교 1학년 깎아먹으니까 어떻게 장가를 줍니까? 그래서 누가 날 보고서 네. 300년을 산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18세기에서부터 21세기까지 살았으니까 18, 19, 21, 400년을 산 사람이네. 그런데 제가 19대 종손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나하고 동갑이신데 내보다 60년 맞으시니까요. 감년으로 20년 동갑인데. 그렇게 또 갑자로 따지면. 예. 동갑이신데 이 어른이
현 18세기에 사시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나 네. 일체를 안 바꾸시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외놈이 가져온 거다. 그래서 현대 문명에 저항하는 게 외놈에 저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놈 학교도 가지 말고 네. 한문 배우고, 그 다음에 장가도 완전히 옛날식으로 14살 때 장가 장가 간 게 아니라 장가 보내신 거예요. 그냥 거의 뭐 타에 의해서 나는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싫으면은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도망간다 그러면 아니면 뻗을 수도 있는 나이 같아요. 14살 요즘 같으면. 그래서 뭐 나 할아버지인데 순종했으니까 예. 어른 시키신 대로 네. 그렇게 해서 네. 울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뭐. 뭐 그냥 사는 덤덤하게 사는 거죠. 대학 시절에 벌써 그 학부모님이 되셔서 이남 삼녀를 뒀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잡아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내 아이가 5이고, 네. 그 다음에 난 시골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동생들이 내 사촌이 하나, 그게 전부 다 날 따라서 공부한다고 서울에다 올라왔어요. 학생 가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군요. 예, 아주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지흠이라는 가명으로 한동안 인기 주가를 달린 또 놀랄 일이 있네요. 어떻게 또 인기 주가를 달리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대학교 학생이면서 10식구, 우리 마누라까지 하면은 11식구 아니에요. 예. 나까지 하면 12식구죠. 12식구를 부양해야 될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아르바이트면은 지 학비 버리고 지 하숙비 버리면 되는데 나는 12사람을 부양해야 될 아르바이트 학생이니까. 그래 그때 아르바이트 학생이 12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학원에 가서 인기 강사가 되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인기 강사가 되면은 이 학교 선생의 수입에 뭐 10배, 100배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 선생을 한 건데. 네. 그래서 내 인생 설계도 중에서 학원 선생이라는 건 한 개 방편에 불과했으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안 쓰고 이제 가짜 이름을 하나 만들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용태라는 거는 내 이름이 용태인데 그건 암행이고 사실은 이 학렬자를 따지면 흠자가 학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흠이라 그러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말이 이어지질 않아서 갈짓자는 이게 말 있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뜻없는. 그러니까 말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나 집어넣는 글자 그 갈짓자 넣어서 이지흠이라고. 그런 일. 아마 여기 계시는 주부님들 중에서는 이지흠이가 지은 수학책 공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서로 한 20권 썼거든요, 제가요. 20권이면은 돈 꽤 버셨겠네요. 그러니까 돈 물론 하여간 네. 저 아이들하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금이천 가지고 미국 유학 갔으니까. 그럴 정도로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 준비로 인해 갖고 이제 가족들도 부양하고 그리고 유학 자금까지 마련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미국 그 유학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카이스트인데 키스트였었죠. 그래서 키스트에 들어가서 물리학자로서가 아닌 컴퓨터 쓰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함.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서서히 드러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학이라는 것을 하는 방법이 크게 나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론 물리학, 그러니까 연필하고 종이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험 물리학, 실제로 뭘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컴퓨터가 세상에 나오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하나 생겼어요. 아주 처음 그런 분야가 생겼는데 저는 운 좋게 그 분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아마 그 당시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내가 가장 컴퓨터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컴퓨터를 많이 써서 그래서 이제 한국을 돌아와야 되는데 원은 이화대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화대 교사가 갔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화대학에는 컴퓨터가 없고 과학기술연구소에 우리나라 제일 큰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기술연구소에 와서 이제
4시간의 물리 공부를 계속할 생각을 하고 온 거죠. 근데 과학기술연구소에서 내인데 준 임무는 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박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그러면 컴퓨터를 도구로 써야 되니까 네네.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컴퓨터 쓰는 법을 도와주라. 그것이 그 연구소에서 만든 임무였습니다만은 네. 근데 와서 보니까 도와주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사실은 내 물리 공부는 그대로 수밖에 어렵고 그래서 남 컴퓨터 쓰는 걸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컴퓨터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갖다 파는 일로 발전이 된 거죠. 예, 그게 바로 그 후 과학기술연구소 전산 개발 담당 부소장, 삼성컴퓨터 설립, 그 뒤로 수많은 회장직을 맡은 이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나무도 그럴 거예요. 그 겨울을 지내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결실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시기가 좀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1970년에 이 컴퓨터 역사상에 한 개 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은 트란지스타를 많이 엮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트란지스타 하나에 발이 3개씩 달렸어요. 그 발이 3개 달린 게 전부 다 이 철사줄을 엮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트란지스타가 10,000개 같으면 30,000개를 서로 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게 어려웠는데 70년대 가가지고 반도체라는 게 나왔는데 반도체라는 것은 손톱만한 크기의 칩이라고 부릅니다. 그 칩에다가 그런 트란지스터를 인쇄를 해버려요. 인쇄를. 그러니까 상자 하나가 돼야 될 컴퓨터가 손톱만한 칩 하나로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떤 이 확신이 생겼느냐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컴퓨터를 가지고 연구원을 정부에서 내는데 100명만 주면 한국이 마이크로 컴퓨터에 있어서 세계 1등국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자신이 붙은 겁니다. 제안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계산기 국산화 연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를 열심히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한국이 컴퓨터를 만든다는 거는 뭐 로켓 타고 달에 간다는 얘기 정도로 생각을 해서 내 말을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거죠. 70년대 말미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한창 섬유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좀 더 나아가면은 구미공단 쪽으로 전자 그래요. 쪽으로 조금 할 텐데 그래서 컴퓨터 그러면은 그래 국민공단이 서기 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그때 공무원들의 수준으로 봐가지고는 충분히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나는 굉장히 울분이 치밀은 거죠. 그래서 한 7, 8년 동안 정부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재벌들을 붙들고 내가 컴퓨터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당신네들이 세계 시장에 팔면은 돈벌이 됩니다.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컴퓨터를 직접 만들기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변해 간다는 데 대한 식견들이 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 못 알아듣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연속으로. 예. 그래서 어렸을 적에도 그러면은 그 할아버니 말씀의 뜻에 따르고 순종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조금 다른 면이 느껴지기도 한데 어렸을 적의 꿈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려왔었던지요? 그런데 이제 공부는 되게 내가 독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실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거야말로 좀 들여다보고 뭘 갖다가 이게 입평생 걸어서 한번 해볼 만한 거다라는 것이 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니 국어니 지리니 뭐 이런 거 영어니 이런 거는 이거는 좀 밋밋하고요. 밋밋하고. 예. 그 다음에 수학, 물리 이쯤 돼야 이게 뭐 정말 좀 들여다보고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수학이라는 것은 너무 실체가 없고 그 다음 물리라는 것은 실체가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참 하면 재미있는 거다.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밤잠 안 자고 들여다볼 대로 재미있다기보다는
이놈이야말로 한번 실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렸을 네. 적에 그 꿈을 안겨다 준 인양리 마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골 마을이라고, 박사마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창수면 인양리 얽힌 얘기들을 저희 특급 이야기쇼에서 시시콜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특급 이야기쇼 시시. 예, 특급 이야기 시시콜콜에서는요, 인양리에 내려오고 있는 전설도 있고요, 사람들 입에서 전해서 내려온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대게에 아주 유명한 고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계단, 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 세 고개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짜잔! 예, 바로 이거예요. 세 고개 넘고 고향사랑 되새기고. 예, 자, 첫 번째 고개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충효당 현판은 누가 썼을까요? 그건 아주 쉬운데요. 아주 쉬워요. 예, 충효당에 가면은 충효당 기가 있습니다. 충효당 기가 있는데 충효당 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글씨는 송나라의 신종 황제가 썼다라고 전해지는데 네.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예. 뭐 신종 황제가 썼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그럼, 정답일 것 같은데요. 신종 황제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고가들이 저게 바로 그 현판 충효당이라고요. 예, 예. 예. 오래됐네요. 저게 무슨 꽃입니까? 정말 운치 있는 것인데요. 저기서 500년 전에 지은 집이에요. 500년 전에요. 몇 살 때까지 저기에 머물렀습니까? 지금도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네. 1년에 한 2번씩 가고 예.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안동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예. 있었다. 어린 시절에 그렇죠. 나의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박수를 쳤다라는 건 정답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신종 황제였습니다. 송나라인데 저희가 송나라를 또 잘못됐구나. 죄송합니다. 예. 이럴 수가 있고.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고개로 넘어갑니다. 인양리 세 가지 금기. 인양리 마을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는 세 가지는 모르겠고요. 네. 모르겠고 그 일량리를 나라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나라골이라는 게 사실 나래란 뜻입니다. 나래골. 날개. 날개.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농구단 이름이 나래농구단입니다. 예, 거기서 뜻이 나오네요. 되는데 이제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날개이기 때문에 그 날개 축제에다 뭘 박는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뭐 그런 전설은 금기는 알고 있고 예. 나머지 두 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마을 생긴 형상이 학이 날아가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 안 그래도 그 쇠말뚝 사건 많잖아요. 이렇게 박으면 안 된다. 예. 라고 뭔가 하면 안 된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요새 그 송전 철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산이기 때문에 내가 네. 사인을 해줬거든요. 송전 철탑 세우라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학의 날개에다가 새꼬지를 박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한전에 송전 철탑을 크게 박았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내인데 그냥 항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안 살고 떠나겠다 그러고 이랬는데 그 사람 내가 달렸는데 혼냈습니다. 이게 21세기가 되면은 전력이라는 게 사람들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력선을 타라서 통신선도 오는데 그런 것을 갖다 활용을 해야지 전설은 전설대로 아름답게 두고 현실은 현실대로 보고 이래야지 그럼 전설하고 현실하고 갖다 혼동하면 안 된다 하는 설득을 갖다 열심히 한 거죠. 전선이야말로 우리들에 있어서 혈관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만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이후에 박사가 났습니까?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그 이후에 박사는 물론 박사 났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양리의 세 가지 금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서, 상여는 노,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물도 파지 마세요. 이건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용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뭘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덤에 상속도 세우지 말고요. 그리고 상례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물을 파지 말라고요. 우물이 이게 이제 그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하면서 마을 아래쪽은 배 모양을 하고 있대요. 배 모양을 하기 때문에 우물을 팠을 경우에는 배가 밑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가라앉게 되죠. 학이 못 난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공부 좀 했죠? 잘 배웠습니다. 예. 예. 아이, 밤새 웬 그 보람이 있긴 있네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고갯마루로 넘어섭니다. 좀 숨이 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대는 방울새 얽힌 전설을 아는가? 방울새 모르겠는데. 방울새.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요? 예. 그런데 이 요새 그 최근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이 선녀들 저기 묘에다가 말뚝을 박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아직도 풍수지리설을 믿어서 그것 때문에 무슨 운세가 좌우된다고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옛날 전설을 하고 오늘 생활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설 열심히 들고 실감하는데 네. 저는 그거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저기 그 선생님이 아시고 계시는 전설을 네.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방울새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예. 저는 그런 얘기 별로 관심 있게 안 들으니까. 컴퓨터 전도사다운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그 마을마다 가보면요, 이 마을에 생긴 내력이라든지 사람이 살면서 입에서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나라고 박사마을 인양리에는 그대는 방울새 얽힌 전설을 아는 게 방울새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요. 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외운 얘기입니다. 옛날 옛적에요, 인양리 근처 뒷산에 방울새가 살아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울새가 울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마을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유명한 역수 선생을 불렀었더랬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주술을 외니까 그 방울새가 휘리리리리 날아서 어디 갔냐면요, 영덕 그 창수에서 대진리까지 날아가면 제법 되죠? 심리. 예, 대진 앞바다에 물에 그냥 퐁덩 빠졌대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마을에는 아무도 탈을 입지도 않고 해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아는 전설을 하나 소개할게요. 예. 나라고래 가면은 네. 가치소. 가치소? 소라는 것은 못이라면 연못이라면 예. 가치소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거기 전설인데, 고려 말에 나홍대사라고 유명한 그 승려가 있습니다. 스님이 역사책에도 나와요. 나홍대사. 그분의 어머니가 이 나라의 세금을 못 내서, 그래서 관가에 잡혀갔답니다, 겨울에. 그런데 그 강가에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 인부로 잡혀갔는데, 그래도 이 무도한 세리들이 네. 그걸 갔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아이가 죽었을 줄 알고 왔는데, 가치들이 아기를 싸고 있어서 아, 예.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 아기가 나홍대사가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나홍대사가 영에서 난 거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고요. 네. 그 전설은 지금도 가치소라는 이름이 있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홍대사 전설. 새의 얽힌이 방울새, 가치의 가치소. 아,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특급 이야기쇼 시시콜콜 여기서 접겠습니다. 네, 이용태 회장님의 그 고향 사랑 얘기를 한번 시시콜콜로 풀어봤었는데요. 이 고향 사랑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임도 만들고요. 박영회라고요. 예. 지금 영덕 출신의 소위 박사들이 한 100명 되나 봐요. 아, 맞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고향 돕는 일을 좀 하자. 네. 그렇게 뜻을 모아서 제가 그것에 대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향을 도울 거냐.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은 이 휴가 같은 것도 다른 데 가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네. 자기인데 그도
다 박사했으니까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교를 찾아가든지 마을에 아이들 모아놓든지 해서 그 자기의 경험담 같은 걸 일러줘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 가지고 네. 꿈과 용기를 갖도록 해주자 하니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농촌에 보면은 활기가 없어지고 문화가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그냥 텔레비 보는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섰다나 하고. 네. 이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촌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이 사는 보람과 자랑과 활기와 이익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그 농악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지심도 밟고 네. 그런 것을 하는 계기를 우리가 나서서 좀 해주자. 뭐 그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신남에 한번 잔치판을 벌여보자.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한번 즐길 수 있고. 네. 자, 그러면요. 또 인양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이용태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네요. 전 세계 무대에서 그 컴퓨터 그 선임자로서 세계 무대에서 그 움직이는 선각자로서 우리 동네 뭐 국가 내에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세계적인 그 발전이라든가 문화 혜택을 전 세계 국민이 서로 입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지향해 주는 게 우리 그 박사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래 보고 있어요. 고향 뭐 와도 못 보는데 고향 오면 한번 만납시다. 만나고 얘기도 좀 나누고. 회장님 우리말에요. 저 말해가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그 컴퓨터 좀 보내주시고 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컴퓨터 좀 보내주세요. 회장님 행복하세요. 원래 쳐라. 오늘 하소. 왜 그거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거 있죠? 예, 예. 시골에 살 수 있는 문화라는 게 텔레비전 보고 혹은 이제 마토하는 거. 돌려라 빨리빨리 쳐라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인양리 마을을 찾아갔더니 한 집에 대떨이에 신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뭐 여기 잔치벌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똑똑똑 하고 들어가 봤더니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달리 뭐 뭐랄까 정말 시골에서 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저 연세에서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도 그 어머니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요새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교육을 가정에서 하자. 교육을 가정에서 하자. 학교에서 보통 교육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육이 절반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저것을 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저것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기술을 갖든지 뭐 기능을 갖든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죠. 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소양을 기르는 게 하나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쪽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 그러면 우리 학교 가가지고 성적 잘 따서 1등 하는 거 하고 인류대학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예. 이쪽이 소홀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채용하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을 채용해서 보면은 잘하는 사람, 적응을 잘하는 사람, 회사에 보탬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적응을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회사에 있어서 안 될 사람 이렇게 이제 예. 나오는데 그 잘못되는 사람의 이 원인이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뭘 못 만드든지 손재주가 없다든지 해가지고 실패하는 쪽보다는 인간관계가 시원찮아서 사람이 제대로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람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올바르게 된다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친구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손님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산사와에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인간관계거든요. 그 인간관계 본연의 자세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도 또 간단해요.
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가능하면은 너무 짧은 시기에 이익을 보려 그러지 말고 좀 길게 봐가지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믿지면서 손해보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태도는 학교 선생이 교단에 앉아가지고 지식으로 가르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그런 거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심성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성으로 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내 아들, 내 손자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고 자기도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본성을 길러주는 것은 할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서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저 고향 사랑도 있었고요. 특히 또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짚어주셨고, 앞으로 정부와 사회 어떤 모습들이 갖춰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도 좀 무게 있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예. 앞으로 그 회장님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내 월급은 삼보 컴퓨터에서 줍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삼보 컴퓨터 운영하는 거는 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맡겼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크게 두 개인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선진국 만드는 일, 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미래에 대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후진국 사람은 자동차가 벤츠가 좋고 무슨 텔레비전이 소니가 좋다는 것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케냐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는 정도가. 근데 5년 뒤에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10년 뒤에 사회가 변해가고 어떻게 변해가고 내 아들이 20살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천지의 차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깜깜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만 깜깜하는 게 아니라 정책 세우는 사람들도 깜깜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사회라는 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술입니다. 컴퓨터는요, 197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60년 사이에 가격이 1조 불이 일로 떨어집니다. 1조 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시작하던 197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걸렸는데요. 그 사이에 컴퓨터의 값은 100만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결국은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사회지도청이, 그다음 사회지도청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장관들, 그 다음에 뭐 목사들, 언론에 있는 분들, 언론에 계십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미래에 대한 식견을 갖고 사회를, 국민을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만나 설득하고 하는 일이 저 일의 7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얘기했다시피 교육을 가정에 돌려놓는 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제 시간을 내고 막 그런 일들이. 기업 경영 쪽보다는 인간 경영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 오늘 저기 정말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이 일 저 여러 가지 또 맡으신 일도 많으신데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물끝과 새로운 것에 대한 조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조화, 그리고 이제 뭐 중용이라는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특히 이용태 박사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몸은 비록 집을 떠나 있지만, 도시에 나와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 마음, 그것도 가슴 한쪽에 넣어두고 그것을 조금씩 꺼내보는 그 아름다움까지 함께 느끼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발전의 힘, 사랑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특급 이야기쇼를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사랑과 그리고 조화로움을 바탕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께는 대웅전기산업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급 압력 보온밥솥을 드립니다.